하는 사람 정치의 이 단면을 또 한번 보는데, 예, 우한폐렴에 대한 대응이 아쉽다. 국민 못 지키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전문가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 전문가위원회가 필요하다. 모든 권한은 거기에 일임해야 된다. 요거거든요, 핵심이. 그러니까 우한폐렴 대응이 아쉽다. 그럼 지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바이러스가 자기 그 컴퓨터 바이러스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고, 그다음에 국민 못 지키는 국가가 존재 이유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은 웃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지키고 있거든 지금. 뭐 아까도 말한 뭐 가축들 전염병도 마찬가지지만 역대급으로 잘하고 이 책에 되게 잘 갖춰놨거든요. 대한민국에. 근데 국민을 못 지키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마치 지금 국민을 못 지킨 것처럼. 대한민국 사망자 한 명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나름대로는. 그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체계와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것도 일정 정도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근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전문가들이 결정권을 갖는 전문가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문가위원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일임해야 된대. 나 이 말 듣고 아 개돼지들은 속겠구나.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은 이런 걸 하라고 국가의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의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전문가한테 모든 결정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전문가는 분명히 사후 책임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누가 책임을 질 건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책임자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밑에서 각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성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각 어떤 분야의 전문가한테 최종적인 결정을 요구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내 결정이나 내 판단에 의한 어떤 작동 효과보다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을 내가 떠안게 될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순수한 결정을 못 내리게 돼요.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바로 퇴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시할 때 책임은 내가 지고 당신은 일을 하는 거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을 때 전문가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안철수의 이런 사고방식처럼 전문가한테 그런 정치적 결정까지 넘겨주면 사실상 아무 일을 못 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의사들한테 머리가 아파서 가잖아요. 내과에 가면 혈당 재고, 신경과에 가면 MRI 찍자고 그러고, 정형외과 가면 목 엑스레이 찍어봐요. 이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느 방향에 대해 전문가냐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 지금 안철수의 지적을 제가 최우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전문가위원회 있어요. 없지 않아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바보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모여 있어요. 오히려 이런 방역이라든지 국가 수준의 예방 대책은 어느 전문가들보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이걸 일임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병을 막는 거 이 자체에만 초점을 둬버리면 모든 국민들 방 안에 다 가둬버리자.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북한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국 금지.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한테만 맡겨놓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줘서 전문가들이 어떤 고려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고 결정권을 갖고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고려도 없이가 말도 안 된다. 모든 권한을 여기에 일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돼지들은 충분히 속을 만한 이야기. 그럴듯한데 이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야기고 정치의 속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저도 이제 예전에 프로그램 해보고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메르스가 왔다든지 이런 식의 뭐 우한폐렴이 왔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은 공포심을 갖는 것 중에 난 기본은 우리가 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돌면 치명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가 돌면 대개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면역력 떨어지는 노인, 뭐 어린이 또는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이 위험해지는 거지. 대개 사람들은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겨냅니다. 아주 치명적인 옛날에 그 패스트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병자 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걸리면 무조건 죽는 줄 아는 게 바로 아까 말한 과다한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모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라고 이 전염병 관련 전문가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전혀 신경 쓸 문제 아니다. 이거는 메르스나 사스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이다. 그냥 마스크나 쓰고 다니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된 분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분야라면 전문가가 될 텐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서야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대책은 오히려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고 이건 당연히 국가기관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회 물론 맡길 수 있겠죠. 물론 정부와 시장과 시민이 함께 거버넌스 같이 가야겠죠. 이건 함께 가자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전문위원회에다 맡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독임형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라는 거예요. 이 위원회는요,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느릴 수밖에 없고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렇죠. 지금 안철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안 선생님 제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코감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리노 바이러스예요. 리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이분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감기 이렇게 코 이렇게 외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신 지 오래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긴 합니다. 하지만 리노 바이러스예요. 이거 보세요, 안철수. 제가 아는 여러 의사 선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미 만반의 태세를 전국적으로 갖추고 대기 중이다. 참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딱 이게 또 엄청 웃긴 게 뭐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다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선배 의사 동료들과 이야기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치? 저는 사실 날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이야기를 사실 두려워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거는 미지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체계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완비가 잘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예를 들어서 무슨 환자 왔다더라 이 소문이 나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실제로 그런 병원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 같은 걸 해보이지 않아서 치명적 타격을 입고 도산한 병원도 여러 개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피해를 크게 입은 병원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 폭탄 돌리는 심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세 번째 확진 환자가 성형외과를 들렸다라는 그런 말이 나자 의사들,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쩌냐. 이럴 만큼 두려워요. 두려운 건 맞는데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막아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전수조사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상은 의미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조치 1차 방어선 중심 공항 항만 검역소 이미 다 설치됐고 열감지기 다 설치됐고 전문가 위원회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며 정말로 여러 선배 의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 정말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해보셨는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잖아요. 의사라는 경력도 있고 바이러스라는 그 키워드하고 안철수가 갖는 그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좀 돋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게 초딩적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69%가 넘는 굉장히 이제 미지의 인물이 돼버린 상태인데 그렇지.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국가적 재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뉘앙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가
운 좋게 떨어진 거죠. 자기가 의사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정책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메르스 때 지금 이제 정변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민간 의료기관으로 갔던 메르스 환자들이 결국 그 안에서 다시 유행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1339 질병관리센터 쪽으로 전화를 넣어달라, 병원으로 직접 가지 마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국공립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보라매 병원에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립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립병원, 시립병원으로 보라매 병원이 서울시병원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담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쪽으로 1339로 자신에게 어떤 유증상 상태가 발생하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정책적 능력을 발휘하고 대책을 내와야 대통령으로서 깜을 인정받지. 나 의사였어. 그럼 그냥 계속 의사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쥐뿔도 없을 때는 뭐 하나라도 보이면은 잡고 싶게 마련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쉬운 사람 마음이 아쉬운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행위까지 욕하기는 좀 그렇고. 예. 예, 근데 그 결과물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안쓰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씨가 지금 임상이 가능할지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진짜 아까 말한 진짜 초딩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자기가 이용해 먹고 싶은 거잖아. 뭐 대통령이 의사 출신이면 훨씬 대응을 잘할 거라고. 아니야. 이건 국가는 무슨 직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념 충만한 걸로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방송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메르스 사태 같은 때 어마어마하게 박근혜 깠던 이유가요, 대응 체계가 없었어. 맞아요. 그리고 날 뭐 옛날에 기억들 나죠? 삼성의료원이네 뭐네 막 말도 안 되게 거기서 막 얼마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대응 체계를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막 공기 중에 퍼져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갖고 어떤 분이 몇 분이 감염된다고 해서 방역 체계가 뚫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말 안 하고 있는데 안철수 지가 뭐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뭐 아쉽다. 뭐가 아쉬운데? 그러니까 만약 안철수 당신이 지금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대처했을 건데 똑같아. 그러니까 안철수는 내가 대응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거죠.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가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해 아쉽다. 말하자면 그런 마인드예요. 저 방역하는데 내가 직접 방역하고, 검역하는데 검역하고, 입국하는데 전수조사 지가 다 하고, 요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관종. 네. 살려야 한다를 붙였어야 된다 이 말 아닌가요? 살려야 한다. 아, 박근혜 때 그랬었지. 아, 그런 쇼는 안 했으면 좋겠어. 박근혜 그 병원 그때 국립의료원인가? 삼성이 어디 국립의료원. 네. 가가지고 살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A4 용지로 써놓은 거를 사진으로 찍고 그런 유치한 짓 좀 하지 마 진짜. 어쨌건 안철수 씨의 또 재밌는 이런 약간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안철수 열심히 화이팅.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도 국가는 그렇게 발전하는 게 맞죠. 메르스 같은 것들이 이게 막 창궐하고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한번 휘청하면은 빨리 시스템을 그 뭐랄까 이게 그렇지 않게끔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것이고, 이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의 표현이 굉장히 좀 공감이 가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항상 그때 메르스 때 박원순 시장의 말이 지금 다시 또 똑같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또 오버하냐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지점이거든요. 환자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는 뭐하냐.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전세기를 보내네 뭐하냐 하면 오버하지 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그런 비난들이 쏟아지니까 박원순 시장이 또 한 말이 과잉 대응이 더 낫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 버려서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잊혀진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병이 퍼졌을 때,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없이 막아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년을 고생을 했고요. 프랑스도 30년을 고생을 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던 나라들은 최소 10년 이상은 고생을 했습니다. 축산농가 20-30%가 다 도산하고 그 쓰러진 축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초기에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못했던 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방역 시스템이라는 걸 굉장히 엄중하고 촘촘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평소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평소에 자기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외출을 갔다가 돌아오면 손 씻고 자기 전에 뭐 그 양치질이라도 하고 자고 하는 개인 위생만 지켜도 기본적인 바이러스는 기본 막아낼 수 있단 말이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정부에서 이 전염병에 문제가 됐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사스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때 그때 당시 전세적 270만이었나? 환자 4명 발생했고 사망자 0명이었어요. 근데 신종플루 이명박 때 우리나라 국내 환자만 아마 70만인가 했을 거예요. 사망자 270명 정도. 그리고 메르스 300명 이상 발생했고 사망자 39명이었어요. 박근혜 때죠. 그때 정말 치욕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2위였어요. 메르스 창궐 주요 원인 국가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 입국 금지시키라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답도 아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메르스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2차 쇼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무런 문제 없이 막아냈어요. 방역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오케이.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안심하셨죠들? 그런데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됐어 진짜. 변호사 정변도 부탁드립니다. 변의사 방송 잘한다. 금방 적응하는데. 자, 어쨌건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여러분 소문 내주시기 바라겠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